만약에 내가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이 안 오른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질문을 해보세요. 본인은 반갑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와 트위치에서 공부 그리고 ADHD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코치 베넷입니다. 저는 ADHD 학생들의 학습 코칭과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퍼포먼스를 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퍼포먼스 코칭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조금씩 이야기해 볼 만한 주제들을 찾아서 유튜브로 남겨놓는 영상들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해볼 주제는 이제 학습과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과학적 관점에서 공부를 바라보는 연습을 통해서 이 관점들로 바라보았을 때 과연 나는 왜 이때까지 공부를 제대로 못했는가? 또는 내가 하고 있는 공부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또는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수업용 화면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해요. 네. 자, 이 화면에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우선 이제 공부를 못 하거나 또는 내가 하고 있는 공부 자체에 대해서 의심이 들거나 혹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왠지 성적이 안 오르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흔히들 내가 공부 머리가 없는 걸까? 또는 뭐 노력을 덜 했나? 이런 식의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곤 해요. 그런데 저는 그 이전에 혹시 좋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서 충분한 몰입 시간을 못 얻거나 효과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것 아닐까? 라는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주로 공부를 하고 학생들의 코칭의 과정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분야는 학습과학이라는 분야입니다. 뭐 사이언스 오브 러닝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뭐 학습에 대한 과학인 거죠, 정확하게는. 근데 이제 이게 인지심리학 분야에서 되게 다양하게 쓰이던 학습 개념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구체화시킨 건데 나온 지 얼마 안 된 학문이에요. 우리는 거의 뭐 몇천 년간 공부, 학습이라는 걸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뇌를 열고 전기적인 형태의 신호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고 기억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더 강화되는지 자체를 들여다본 게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 학습에 대해서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이해할 시간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학습과학 같은 경우에는 협회 역시도 거의 한 20년도 안 된 곳이라고 알고 있고 국내에서도 학습에 대한 과학적인 개념들을 다루고 있는 저서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몇몇 좋은 논문들과 혹은 몇몇 좋은 도서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그걸 통해서 많이 접하고 추가적인 형태의 논문들을 공부를 하거나 책들을 읽어보면서 조금씩 정리한 것들을 토대로 학생들을 코칭을 하고 있는데 이 분야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앞으로의 영상들의 대부분은 학습과학 또는 성과과학이라고 불리는 분야들에서 기반을 잡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공부는 학습이라고 하죠. 학습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일어나는가? 이 질문을 먼저 해볼게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가 과연 이 프로세스 상에서 어떤 형태의 역할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곳에 내가 좀 더 많이 치중해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많이 쓰고 있는 무료용 그림 아무거나 갖고 온 건데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우리의 머리인 거죠. 이제 공부를 한다고 하는 과정을 배치한다면 어떤 이미지가 일어날까요? 우선은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할 때 공부해야 할 컨텐츠 A가 있죠. 이제 이게 우리가 공부해야 할 컨텐츠인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한번 보자고. 얘가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와야지만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머릿속으로 옮겨 넣어 봅시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는 과정이 있다면 우리는 이 과정을 주입이라고 부릅니다. 주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엄밀하게 말해서는 공부의 프로세스 중 하나의 단계에 불과한 건데 우린 이걸 공부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입이 일어나는 과정에서는 두 가지의 주된 문제들이 이 주입된 컨텐츠가 온전하게 주입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첫째는 왜곡이에요. 왜곡이라는 거는 우리가 선생님의 설명을 들을 때 내가 이해하고 있는 기존의 개념들과 섞이거나 아니면 그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나만의 언어로 한 번 더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변이 과정의 오류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선생님이 분명 A를 말했지만 이게 내 머릿속에 들어올 때는 내가 이해한 A가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개념이 되어버려요. 두 번째는 누락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 기억에 한계가 있잖아요. 선생님이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하지만 다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왜곡과 누락이 발생해버리는 단계 내에서 A는 내 머릿속으로 들어왔을 때 더 이상 A가 아니게 됩니다. A와 비슷하지만 다른 무언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편의상 A'이라고 부를게요. 근데 이 A'은 A랑 비슷하지만 다르죠. 근데 우린 여기까지를 공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실제 공부는 요 뒤에서부터가 진짜 공부가 되곤 합니다. 대부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 분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걸까지 공부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가 되게 많죠.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은. 자, 진짜 공부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제 꺼내보는 것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 우리가 공부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될까요? 나 오늘 선생님이 알려준 A라는 거를 알게 되었어 라고 얘기한다면 다들 물어보죠. A가 뭔데? 또는 그럼 A를 써봐. 이 중에서 뭐가 A인지 맞춰봐 하면서 시험을 본다거나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 추상적 A가 실제로 있는지를 증명하라는 형태의 요구 속에서 그것을 증명하게 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인출이라고 해요. 즉 머릿속에 넣은 걸 꺼내보는 과정인 거죠. 그러면 이제 요 내 머릿속에 있는 이 A라는 것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럼 머릿속에 든 A'은 과연 제대로 요 A'으로 나올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출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인출자의 컨디션에 따른 인출 결과물의 왜곡도 있고요. 혹은 완성도의 하락도 있죠. 또는 인출 방법에 대한 숙련 차이도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 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인데 나에게 글쓰기로 인출을 하게 한다면 나는 말로 할 때보다 좀 못하겠죠? 또는 나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인데 나에게 A와 A 비슷한 것들과 A가 아닌 것들 사이에서 막 몇 개를 골라준다면 이 중에 A 진짜 맞는 걸 골라라고 한다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즉 다지선다의 답을 요구한다면 어려울 수도 있죠. 또는 나는 이거를 말이나 설명이나 이런 걸로 잘 표현하는데 갑자기 그려서 표현하라고 한다면 도식화해서 표현하라고 한다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요청이 들어온 인출 방법에 대한 숙련도 차이도 당연히 인출에 영향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A를 A 자체로 요구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A와 저번에 배웠던 B와 이번에 새로 배운 C를 합쳐서 뽑아내 라고 하다 보니까 다중 개념을 한꺼번에 인출하는 과정에서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짜 지금 이 요구 사항에 맞는지 확인하는 메타인지적인 역량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 다른 결과값을 만들어내요. 기타 등등 또 다른 형태 온갖 이유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인출에서 변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면 이 A'이라고 불리는 이것을 꺼내서 인출 결과물로 만들 때는 A'이 아니라 A'이 됩니다. 또 한 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알게 되죠? A와 A'이
같은지 또는 다른지를 비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 배운 내용은 여기 있고 꺼낸 내용은 여기 있으니까 비교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채점 이런 게 있죠. 인출을 하는 순간 평가가 가능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평가를 만들어내고 나면 이제 비로소 학습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A와 A 더블 프라임이 같아지는 것을 학습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이게 학습이 완료되었다인 거죠. 그리고 A와 A 더블 프라임이 다른 것을 학습이 완료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부등호 표시가 따로 있긴 한데 귀찮으니까 이걸로 쓰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좀 학습이 눈에 익을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끝이 아니지만 우선 여기서 잠깐 멈춰서 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해보자고요. 과연 이 두 개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이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은 혹은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서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소극적이거나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주입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본인도 모르게 주입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인출이에요. 왜 우린 인출을 잘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공부거든요. 자, 주입과 인출의 관점에서 학습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잘하고 싶어 하는 것은 사실 인출이다 인 거죠. 왜? 인출이 결국에 시험이니까.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보고 싶다라는 말은 인출을 잘하고 싶다에 해당해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잘하고 싶은 걸 반복할수록 그 분야에서 잘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잘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인출을 잘하고 싶다인 거거든요. 그러면 뭘 더 많이 해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인출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인출을 반복해야만 더 나은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출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두 가지를 비교함으로써 뭐가 어떻게 달랐는지 틀렸는지를 알아낼 수 있게 되죠. 이 비교의 과정에서 알아내는 것을 우리는 피드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피드백은 필연적으로 다시 한 번의 주입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피드백의 다른 말은 재주입이에요. 즉 인출과 피드백이 주입에서 만들어졌었던 지식의 누락을 왜곡을 수정하는 거예요. 인출을 해서 꺼내서 확인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잘못된 지점을 다시 집어넣는 과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주입은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무작정 넣는 거지만 이때 주입은 나에게 필요한 걸 넣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주입과 인출과 피드백의 관점, 총 세 가지 개념의 관점에서 학습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무엇을 더 많이 해야 할까? 라는 질문을 했었을 때 답이 명확해집니다. 주입은 필연적으로 왜곡과 누락을 동반한다. 만약에 공부에 대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그거는 주입에서 왜곡과 누락이 좀 적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주입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왜곡과 누락을 어느 정도 다 겪습니다. 정말로 뛰어난 인재가 아닌 이상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공부 머리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인출과 피드백에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공부하고 있지?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거 이제 학교의 공부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인 학습자를 포함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새로 도전하는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인출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인출량이 적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시험 기간이 오면 이미 시험 범위까지 예비 시험을 봄, 문제풀이 및 예비 시험 등을 통해 자신의 약점과 부족한 부분을 알고 보완함. 모르는 부분에 대해 물어오는 주변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줌. 이것도 하나의 인출이죠. 또 결국에 하다가 컨텐츠가 너무 많이 남다 보면은 다들 뭘 하냐면 자신 스스로 자신의 실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다양 검증 과정을 거침. 시험도 봐보고 문제도 만들어보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검증하려고 해요. 내가 잘하니까 내가 잘하는 걸 계속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거꾸로 공부를 못하는 사람 또는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서 좀 낯선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시험 범위까지 아직 완전히 다 알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예비 시험을 보지 않음. 자신이 아는 범위에서의 문제를 꼭 맞추고 싶어서 아는 부분은 더 열심히 품. 모르는 문제들을 주변에 물어보고 답을 구함. 그리고 필기 노트를 반복해서 보고 정리된 요약본을 구해서 외우려고 함. 진짜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이게 좀 바보 같아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즉 여기는 구입량이 많고 인출량이 적음. 이쪽은 인출량이 많음. 물론 여기는 피드백도 더 잘하죠. 그러면은 결론은 뭐가 되냐? 이 주입이 문제가 아니라 빨리, 그러니까 즉 최종 시험이 오기 전에 인출과 피드백을 더 많이 반복해라. 그래서 못하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의 패턴은 또 마무리 단계가 최종 인출이라고 칠게요. 이게 이제 시험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까지 어떤 식으로 가냐? 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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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인출 이런 식으로 가고요. 이쪽은요. 주입, 그 다음에 인출, 피드백, 인출, 피드백, 인출, 피드백, 최종 시험 이런 식인 거예요. 물론 이 주입조차도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들은 선인출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때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나중에 다뤄보기로 하고요. 학교 공부에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죠. 끊임없는 주입 속에서 마지막에 최종 인출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다음에 뭐 하죠? 오답노트 다 하나요? 다 하지도 않아요. 또 다음 진도를 넘어가기 바쁩니다. 왜 이러는 걸까? 결국에 잘하는 사람들은 인출과 피드백이 얼만큼 많이 쌓이냐가 실제로 잘하는가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가 돼요.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다들 얘기하죠. 아니 시험 범위까지 다 안 끝났는데 어떻게 시험을 봐요? 아니 아는 문제라도 확실히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면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약본 정리된 거 있으면 당연히 외워놔야죠. 어떤 느낌이냐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내가 하는 이 부분을 이미 다 한 다음에 여기로 넘어갔을 거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뭐냐면요. 왜 인출을 하지 않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학습과학에서는 이걸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인간은 인출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본인에게 중요한 컨텐츠일수록 인출을 좀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효능감이나 아니면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때도 많지만 혹은 컨텐츠의 배열 상태나 아니면 그 컨텐츠의 속성 자체가 미치는 영향도 많지만 학습 컨텐츠를 떠나서 어떤 형태의 학습 컨텐츠든 인출 자체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출을 하는 순간 내 실패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못하는 사람들일수록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느끼는 거죠. 내 인출이 바로 곧장 나의 실패를 증명하는 과정이 되는 거거든요. 해봐! 라고 했었을 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렇기에 인출을 뒤로 미루고 주입으로 보완하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입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는 감각도 줘요. 심지어 인출을 하면 공부를 하고 있다는 감각이 아니라 내가 틀렸다, 내가 실패했다라는 감각을 주는데, 주입을 하고 나면 내가 마음이 갑자기 편안해지는 거야. 나 오늘 인강 4시간 들었어. 나 오늘 수업 필기 노트 정리 3시간 했어. 이런 식인 거예요. 사실은 그게 끊임없이 왜곡과 누락을 만들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출을 안 하면서 내가 나름대로 뭔가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이 실패가 드러나지 않고 나름대로 내가 성과를 쌓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감각을 주는 거죠. 이거는 거의 모든 형태의 학습에서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스포츠에서도, 예를 들면 최근에 뭐 제가 이제 게이머들도 코칭하다 보니까 게임에서도, 또는 뭐 학교 공부에서도 동일하고 공무원 시험에서도 동일해요. 하다못해 공무원 시험도 예비 시험 봐. 일주일에 2번씩 봐, 3번씩 봐 얘기하잖아요. 다들 나 이거 강의만 한번 돌리고, 이거 한 번만 더 돌리고, 문법 한 번만 더 완강하고, 이런 식으로 막 몇 독하고 몇 독하고 쉴 새 없이 시간이 지나가는데 예비 시험 한 번을 안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게 왜 그러겠어요? 이거는 진짜 인출에 대한 거부감이라는 개념 이외에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되게 다양하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다 못했는데 어떻게 예비 시험을 봐? 어떻게 예비 시험을 보냐고요? 예비 시험을 보면 내가 뭘 모르는지 알게 됩니다. 인출을 하면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시험이 12월이에요. 근데 12월에 시험을 쳐서 내가 70점인 걸 아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3월에 시험을 쳐서 지금 내가 60점인 걸 알아서 나머지 40점 분야에 대한 공부만 하는 게 좋을까요? 되게 중요해요. 본인들이 인출을 미루면 미룰수록 내가 뭘 모르는지, 내가 뭐와 뭐를 헷갈리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인출을 안 하는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되냐면 내 공부의 구력이 길어지다 보니까 내가 이만큼이나 공부했는데 혹시 인출해서 이거밖에 안 나오면 어쩌지? 라는 그 거부감에 최종 인출 단계까지 계속 끊임없이 인출을 미룹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퍼포먼스 코칭이나 아니면 학습 코칭을 접근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본인이 성과를 내고 싶은 분야에서 인출을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요청을 해요. 인출을 해와. 더 많은 인출을 해와. 더 복잡하게 해와. 더 다양하게 해와. 다양한 방식의 인출을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의 피드백인 거예요. 이 인출 자체도 이미 1차적인 피드백이 돼요. 내가 몰랐다, 헷갈렸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피드백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겠지만 우선적으로는 그럽니다. 만약에 내가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이 안 오른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질문을 해보세요. 본인은 인출을 얼마나 하고 있나요? 본인은 주입량이 많나요? 인출량이 많나요? 저는 이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학습에 대해서 돌아봐야 할 지점이라고 봐요. 이게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피드백, 뭐 난이도, 뭐 자기 효능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인출을 집중적으로 해보셔야 합니다. 시간을 들여도 안 오른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인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길 바래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공부를 못하는 사람도 이것과 이것의 차이를 생각하지 않고서 이 모든 걸 다 공부라고 묶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도 이거를 공부라고 본능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물어보면 대충 이렇게 말해요. 여기까지가 공부인 것처럼 말해요. 공부 그냥 머릿속에 넣는 거지,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 사람들은 인출도 하고 피드백도 하고 할 거 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를 못하는 분들은 공부 머릿속에 넣는 거지 이렇게 해놓고서 진짜 주입만 해요. 그러니까 즉 서로 다른 공부의 개념을 같은 공부의 이름으로 묶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겨나요.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냐면 나 어제 공부 5시간 했어 라고 말하는 못하는 사람과 나 어제 공부 2시간밖에 못하고 잤어 라고 말하는 공부 잘하는 사람의 차이가 실제로 있다는 거야.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 5시간이나 했어는 5시간 동안 인강을 들었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못하는 걸 수도 있죠. 2시간밖에 못했어는 1시간 시험 치고 나머지 1시간 오답노트를 하고 잤어 인 걸 수도 있어요. 이런 차이들이 계속 모여서 성적을 혹은 성과를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인출과 피드백의 루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예를 들면 엄마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 또는 아빠나 형이나 뭐 오빠가 다 이런 식으로 주입만 하다가 시험을 쳐. 그런 환경들 속에서 공부는 그런 거구나라고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보자면 문화적 유전처럼 공부에 대한 습관이 자리 잡혀 버리고 나면 내가 왜 잘하는가, 내가 왜 못하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공부 머리가 없어서 못했어.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아서 못했어. 이런 식으로밖에 대답을 못하게 돼요.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해. 너는 공부를 꾸준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해.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를 못하는 거야. 너는 자리에 18시간 못 앉아 있어서 못해.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똑같이 앉아 있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방법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공부를 잘 하다가 선생님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학습에 대해서 과학적인 형태의 접근을 못 하다 보면 어떻게 공부를 잘하죠? 라고 하면 노트 필기 열심히 하고 선생님 수업 꼬박꼬박 듣고 피상적으로밖에 말을 못할 때가 많아요. 이 근본적인 영역에서 공부에 대해 해체를 할 수 없다 보니까 가끔 이런 식의 문제가 일어나요. 같은 공부를 얘기하는 게 아닌 건데 그냥 비슷한 단어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공부라는 게 어떤 프로세스로 만들어지는지를 분해하고 이해해서 그 중에 내가 뭘 못하고 있는가를 접근을 해서 얻어내야 돼요.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참고 도서나 이런 것들은 차차 영상에서 소개를 하게 될 텐데 우선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거 이후에 이제 인출 중에서 어떤 인출이 좋은 인출인지 또는 왜 우리는 인출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야 이걸 극복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차차 이야기해 나가려고 해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했었던 학습에 대한 과학적 관점이었었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학습이라는 프로세스를 한번 나눠봤어요. 이제 이 방식으로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되짚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자신의 학습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움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인출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들이 도움이 되는지 또는 인출 이외에도 다른 형태의 학습의 프로세스들이나 학습의 효과들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인지 또는 뭐 피드백은 어떤 식으로 해야 더 효과가 많은지 이것 이외에도 학습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들 중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찬찬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안녕히 계세요.